어떻게 해서 외톨이들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좀 많은데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 사회는 되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되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지기 직전에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가 세계 유행을 하면서, 또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한 5개 정도를 휩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K 방역이 이제 국제 세계 기준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BTS가 또 버터라는 음악으로 또 세계 1위를 또 하게 되고, 미나리에서 이제 윤여정 여사가 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한국 콘텐츠들이 이렇게 높은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죠. 자, 언제까지 한국의 이런 높은 찬사, 정말 한국 잘하고 있다, 또 그리고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찬사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주위 학생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20대, 30대 이제 청년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취업을 못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과연 꿈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주눅 들어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되게 국가적, 외국에서 한국을 되게 높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찬사를 받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키고모리가 먼저 히키고모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상이, 우리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고모리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왕따 문화가 그냥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을에서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들을 참여를 안 한다거나, 또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냥 왕따를 해버립니다. 그 문화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 못한 친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산속으로 숨습니다. 산속으로 숨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회적 어떤 단절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히키고모리의 원본이고,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의 히키고모리는 이야기는 접고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시영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2002년도에 요코하마에 가서 제12차 세계 정신의학대회에서, 자, 우리나라의 한국에도 히키고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뭐 청년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하고 여인종 선생님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을 말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1명 또는 1명도 없다. 두 번째, 사회 참여를 하지 않으며 가족 외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3개월 이상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19년도를 이제 2002년도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9년까지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거는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은둔형 외톨이는 늘어나는데,
이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095명이라는 사람이 저희는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정말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지목을 한 게 349명인데, 자, 10만 세대 중에 1,095명이다라는 0.01%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한다면 5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나셨죠? 예. 아마 IMF를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IMF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19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IMF에서 각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재정성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돈을 조금 주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게 기업의 본성이죠. 그래서 핵심 멤버들을 제외한 모든 직업을 임시 일용직, 계약직, 파견 근로직을 만듭니다. 이 배경이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큰 뒷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임시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이제 단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일을 하면서 이제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규직은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이제 좀 비정규직은 겨우 88만 원 세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새로운 채용을 하는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경력직을 뽑아버립니다. 경력직을 뽑고 경력이 없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스펙 쌓기에 이제 열중을 하게 돼요. 오직 취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적이 되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IMF가 그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쉽게 자를 수 있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법들을 이렇게 만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한 이 첫 단초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학교를 요즘은 70% 이상이 한국의 고등학생의 70%가 대학을 가고 있는데 김영삼 정부가 1995년도에 대학교 정원 자율화를 선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거의 70% 고등학교 3학년의 70% 이상이 대학교를 가게 되는, 그리고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 좀 기름때 묻지 않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편안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직업들이 없다는 거죠. 이 직업과 학력이 미스매칭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학 설립 자유화라든가 정원 자유화를 시키면서 이제 미스매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키고모리라는 것은 사회 문제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워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는 우리 집의 문제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MZ 세대가 어떤 친구들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옆에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은 혼자서 노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놀아요. 혼자서 놀고
지금 우리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그 취미 활동 시간을 취미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5분, 일주일에 5분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그래서 그럼 너희들 뭐 하니? 봤더니 이제 TV 시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그런 그 동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제 조카 같은 경우도 3살짜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 오면은 브라운관이 있습니다. 브라운관 TV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터치판 내린 것처럼. 근데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취업이 안 된다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남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되게 착한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제공해 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너만 지금 집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자기 집 문제라고 하는데 그 뒷배경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저출산하고 이제 학생인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저출산이 되고 학생인권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은 모셔지듯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아가지고 자, 1975년도에 보통 한국의 가정에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냐, 가족이 몇 명이었냐 했을 때 5명이었었고 2005년도에는 3명, 엄마, 아빠, 아들 아니면 외동딸 이렇게 3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40%가 1인 가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하는 친구 중에 5명의 학생들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무 의도도 없었고 학생들한테 공주님이라고 제가 불러봤어요. 공주님이라고 불러봤더니 이 5명 중에 3명이 돌아보는 5명 중에 3명이 돌아보면서 애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도 공주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2명은 뭐냐면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고 이 3명은 외동 딸들이었다는 거죠.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5년 전 이야기, 6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런 히키고모리하고 뭐 은둔형 외톨이와 연결될 줄 꿈에도 몰랐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 이런 친구들이 공주님처럼 또 왕자님처럼 자란 이 친구들한테는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 되게 싸가지가 없다. 되게 버릇없다. 버릇없이 큰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지내기 때문에 되게 교육을 더 잘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2가지 유형의 타입이 나오는데 이제 모셔지듯이 되게 귀하게 키워지는 그래서 이혼율도 되게 높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돌아와 돌싱이라는 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야 그 참지 말고 와 예전에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되게 모셔지듯이 귀한 자녀들이 됐다는 거죠. 또 학교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학교에서라든가 집안에서도 이 꼬마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데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경찰 부를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인권을 존중을 해주면 해줄수록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가 지금 현재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인권의 다양성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밖에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 있는데 가족들도 꺼낼 수 없다. 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되게 여러분도 영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잠깐 우리 학생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꼬마한테 6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8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삼촌, 이모. 이제 좀 말이 조금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처녀 이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휴대폰을 보면 애들이 있어. 결혼하셨어요? 보면은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동생, 자기 언니, 딸, 조카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한 꼬마들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조금만 땡깡 부르면 돈이 나와. 일본 애들도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70년대부터 일본은 그 히키고모리가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6개의 그 포켓이 있습니다. 땡깡 부리면 돈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땡깡 부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 그리고 사회에 나갔는데 너 진급하고 싶어? 잔업해. 잔업하고 야근해. 그랬더니 너무 싫은 거야. 예전에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조금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돈 줬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네? 이게 싫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재산이 어디로 갈까?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될까? 내 거거든? 자, 그러면은, 뭐, 한 20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면 뭐 집 내 거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되니까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마일드 양키가 됩니다. 일본 애들이. 마일드 양키. 하는 짓은 양키인데 행동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마일드 양키라는 것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애들이 히키고모리가 된다는 거죠.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아버렸어. 그래서 깨달은 세대라고 해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되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 작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되게 예쁜 아가씨랑 연애를 하고 싶다. 이게 일본 청년들의 꿈이야. 예. 왜냐하면 부모님 재산이 나한테 올 거거든.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본을 따라갈 것 같아서 되게 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귀하게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청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그리고 어른들이 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갔더니 막 일을 시켜.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시키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걸 시키는 거지? 이런 감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참는 애들이 집안으로 집에 그 히키코모리가 되는 상황이 왔다. 상황이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집 앞에 편의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한 블럭 가면은 또 미니스탑, 세븐일레븐, 또 뭐 CU, 뭐 지나가면은 뭐 전부 다 냉장고처럼 우리 일본에서는 냉장고라고 하면 편의점을 냉장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냉장고가 별로 없어요 집안에. 혼자 사는 집안에는 냉장고가 없어. 왜 냉장고가 없지? 집 앞에 편의점이 있고 자판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굳이 사가지고 전기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게 근데 편의점 음식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산을 못해. 일본 애들이 계산을 못하고 편의점을 갑니다. 저도 편의점을 잘 안 가는데 다른 그 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싸요. 어, 근데 아무튼 이런 집을 나가기 싫은 친구들, 멀리 나가기 싫은 친구들이 어,
집 앞에 이런 편의점들이 있다 보니까 밖을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집안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 애들 가만 놔주지 않고 밥 사 먹으라고 이제 돈을 밖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히키고모리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쫙 깔려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그 편의점이 10,000개 정도 있었는데 2020년도에 벌써 40,000개. 여러분 주위에 보시겠지만 걸어 다니면 그 한 블럭에 1개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 이 밖으로 빼오고 싶지만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해 갈 수 있는,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되게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면, 자, 우리 청년들 지금 한국에서는 IMF란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되게 어렵게 별로 좋은 뉴스들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되게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찬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되게 두려운 마음과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IMF가 이제 19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니까 핵심 멤버 이외의 직종들은 다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같은 경우도 경력자를 중심으로 뽑아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력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경력자들을 뽑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끼리는 이제 경쟁 상대가 돼버리고 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그걸 본 우리 청년들이, 나 더 이상 그 친구들하고 싸움하기 싫어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려서부터 그 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노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고 집안에서 혼자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집안에서 꺼내고 싶은데 학생 절해안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이런 여러분들의 학생 인권들이 발달을 해서 과연 좋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밥을 안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더니 이제 편의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이런 그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게 된 큰 배경이고, 일본하고 잠깐 비교를 한다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하고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집안에서 뭘 하느냐 봤더니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그 TV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온라인을 몰라. 지금 한국은 지금 현재 그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률이 거의 99%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런데 일본은 현재 2015년까지 50%가 안 넘었어요. 지금 현재는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5%, 25%, 15% 정도는 인터넷을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히키고모리를 하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만화책 보고 비디오 게임 하고 있고 원사이드 소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친구들은 게임하면서 온라인 할 수 있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기 상황을 지금 발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둔형 외톨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소통을 하다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애들은 그 은둔형을 하다가, 은둔형 외톨을 하다가 극복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40년, 지금 현재 저 뉴스를 보니까 50년 은둔형 외톨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도 최장 15년 동안 한 친구가 다시 이렇게 사회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런 국가적인 어떤 차이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것은 외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면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이 극복한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 친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 활용 방안을 생각해서 그 친구들의 인격 뭐랄까 존재감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향후 앞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여러분 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네네. 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광주에서 한 게 유일합니다. 광주에서 한 게 유일하고 이제 가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현재도 그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나요? 이렇게 뒤로.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10만 그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광주가 2019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서울 쪽에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14만 명. 예, 14만 명인데 지금 봤을 때 그 광주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50만 명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180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짜기가 어렵다.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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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죄송한데 혹시 들리셨는지 소리가 지금 저 마이크를. 네. 네. 제가 경험하기로는 IMF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장 크게 변한 게 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엄마는 전업주부를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양육자 역할을 담당을 하셔도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돌아가면 상호작용을 할 가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뭐 조부모 세대가 됐든 뭐 형제자매가 됐든 아무도 없는 경우들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네. 네.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네.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를 보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이미 이 친구들은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네.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우가 더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이미 은둔형 외톨이가 뭐 많다, 이 상황은 뭐 이미 뭐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얘들이 이 생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은둔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그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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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된 그렇죠. 그렇죠. 결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네.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라는 그
절망을 이미 경험한 세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같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우울증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이 오랫동안 그 지방에서 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02학번인데 저는 아마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IMF를 겪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 딱 되자마자 뭘 느꼈냐면 우리는 지금 딱 대학 입학했지만 취직 준비해야 된다. 네네네. 이 절박감이 굉장히 네. 컸었거든요. 저희 세대. 근데 저희 위의 세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가 그렇죠, 있었다면 그렇죠. 저희 때는 이거 조금 좋은 대학 나와도 나 취직 못할 수 있어요. 이 불안감이 있었다면 지금 애들은 아예 그냥 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도 안 돼. 이 절망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은둔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부모가 없이 한부모 가정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게 은둔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계 유지를 하기만도 벅찬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거를 오늘 뭐 일을 얘기하거나 뭐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이걸 바로바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는 거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은 너무너무 그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요즘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뭐 그분은 탄광촌에서도 일을 하시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을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꼭 가족이 그거를 해야 된다기보다 마을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마을들의 어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은둔형 외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사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면 저도 사실은 보면 학부생 애들 중에 편차가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혼자서 자라더라도 부모님이 있고 뭐 A4캣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내가 너무 공부에 대한 부담감, 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못 맞춰서 죄송하다 이러면 독립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뭘 많이 해요. 뭐 공부를 하든 뭐 알바를 하든 뭐 뭔가를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무 데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은둔형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혹시 한국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린 공동 생활을 하게끔 공동체를 살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시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방소멸이 되면서 이제 2030년도까지 한국에 103개의 시골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 방법을 어떤 거를 제시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꺼려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극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집들이 다 빈집들이 있는데 또 귀농, 귀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 시골 공무원들이 그 지역이 없어지면 자기 직업도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시골에 가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밥을 같이 먹고 또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이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시골에서 그 빈 집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형 외톨이를 극복한 이 친구들을, 그 시골 같은 곳에 조금, 개조를 좀 해가지고,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이 지역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되게 생활하기 편한 곳이야. 또 그리고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논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친구들이 은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빨리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네네, 사실은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이 네네. 소외가 되어 있는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관계에서 고립이 되면 사실은 이 론리니스는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에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뭐 여러 불안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관계가 안 된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성이 떨어지면 내가 욕구가 있는데 사람 살면서 욕구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이게 범죄나 다른 쪽으로 네, 이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단순히 집에 갇혀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놓고 은둔형 외톨이 다 모아놓는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원해서 여길 들어가면은 또 네네. 몰라요. 내가 그렇죠, 그렇죠. 지원을 네네. 하고 네. 나는 혼자 살고 싶지 않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내 룸메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방은 따로 쓰더라도 키친은 같이 쓰고 난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이러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내가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요.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학교 생활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지매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 이미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안 좋은 사례를 학교에서 봤는데 내가 그거를 피해서 지금 혼자서 내 안전한 공간으로 숨어들었는데 이 숨은 곳을 오히려 안전한 거를 째고 너 나와 이렇게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 애들이 모아놓는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적응보다 의도해서 사실 집 짓고 그 인프라 만들고 이 애들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들어가는 일인데 투입하는 예산과 목적 그 사업에 목적하는 거가 전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그 자체로 아침 꼭 나와서 먹어야 된다고 룰 있고 막 이래버리면 내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었는데 그리고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박감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마저의 도피처마저도 없어지는 거라서 근데 조금 그럼 폭력적으로 느껴질 제가 이제 수 어떻게 있네요. 생각하냐면요. 지금 만약 이 운둔형 외톨이가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다른 류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운둔형 외톨이 거의 똑같은 형태의 운둔형 외톨이는 한국하고 일본에서 지금 대만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옛날 같은 이제 대가족이었을 때, 대가족이었었고, 부모님이 강력한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때 히키코모리가 있었느냐? 너무 곱게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다양성, 그 인권 공부를 하면서, 이거 답이 없네라는 생각하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답 없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일일이 그 사람이 5천만 명 있는데 이 5천만 명을 한 명의 그 니즈를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다 그 사람을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 있을 때 은둔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눈에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그 뭐라 그러죠?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어떻게 그 국가가 그 친구들의 그 니즈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 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또 그리고 극복을 했던 친구들을, 자 5년 6년 집안에 있어요. 이 친구들 누가 채용을 합니까? 채용 안 해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각 지자체가 어차피 드는 그 시골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빈집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유입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 주자. 극복을 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우리 박사님들 뭐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이 친구들이 되게 무시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은둔형 외톨이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보다 제가 더 은둔형 외톨이에서 많이 알아요.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네? 당연하죠. 저희들 뭐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시내, 서울 시내에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극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아까만 말씀하신 절망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느냐? 또 이 친구들도 은둔형애들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거 찾고 있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되게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시골이 150개의 그 시골이 없어진다는데 지방자치제도 뭐 하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극복했던 친구들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극복을 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청년 지원 지금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쓸 돈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 생활 쉐어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고 규율은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정부가 아니면 학자들이 이런 생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장이 돼서 이 집의 장은 극복한 친구들이야 라고 하고 이제 국가에서는 조금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공동 쉐어 하우스를 좀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떠오른 생각들을 그냥 몇 가지 네. 같이 나눌게요. 어차피 그쪽에 계속 연구를 하실 거니까 그냥 네. 인사이트가 혹시 그냥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쪽 연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활을 알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도 제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다르게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막 그리고 다릅니다. 네. 지금같이 또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시대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문화 교류가 좀 덜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만의 이제 K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K 학생 청년들의 니들이 맞춰서 이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가장 큰 이유는 은둔형이 이제 자발 비자발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일터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집 거주 공간을 쉐어한다보다 일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사업을 그렇죠. 추진해서 네. 그 소득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맞습니다. 제공하는 거. 예를 들면 시골에서도 빈집이 나오면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냐 했을 때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뭐 무료로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1층은 카페를 만들거나 뭐 이 맞습니다. 친구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네. 이 친구들이 무료로 혹은 뭐 굉장히 싸게 이 공간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대여를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수익을 내면 이 친구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네. 사실 이 친구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망해도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못 하잖아요. 사업 같은 게. 그러면서 같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는 젊은 인력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활력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집으로 만들 건지 일터로 만들 건지 뭐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진짜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나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잠재력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다른 점이 우리나라의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게임이나 SNS나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할 곳이 없어서 다 취준생이에요. 취업 준비생들인데 그러면 그 막연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회사에 출근하듯이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대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내가 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온라인에서 몇 시에 되면 나 출근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업무는 뭘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업무를 부여해서 자기가 예. 출퇴근하는 식으로 하는 예. 그런 예. 예. 커뮤니티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은근히 참여해서 취업 준비생이지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크다면서 네. 자발적으로 네.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커뮤니티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TV에서 봤었거든요. 아,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고 단지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렇죠. 방법을 네. 몰라서 네.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가미를 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면 네.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게 되게 수업을 이제 발표를 시켜보면 수업하다 보면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답답했는데요. 얘들한테 과제를 내면 완벽하게 해와요. 또 그리고 한국 애들은요, 즉흥적인 일들을 시키는데도 한국 애들은 합니다. 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가 이제 K푸드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아봤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 자생적인 성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진압을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흑인들이 막 달려오니까 이미 군대를 저희가 경험을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총으로 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못하는 일들을 한국 커뮤니티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이건 DNA라고 말하기는 좀 DNA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아무런 룰이 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즉흥적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일본 애들은요, 매뉴얼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이거 매뉴얼이 없는데 하면서 일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히키코모리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들 분명히 얘들 창의적인 생각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되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그래서 네, 내년 이제 올해는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 가지고 일반 공동 연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하도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꼭 좀 돼가지고 같이 연구를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혹시 네? 뭐 제 학생입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우리 학생들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뭐 여기 와서 하셨어요. 네, 여기 와서. 네, 여기 안 나오잖아. 여기 크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 와서. 네, 네, 여기서 네. 저는 일단 저는 그 건국대학교 18학번 문헌정보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오늘 여기 스태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듣게 됐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있는 주제여가지고 사실 아까 교수님이 발표 주제 이거 은둔형 외톨이 하는데 아냐라고 했을 때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봤다고 했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는 그 아까 해결 방안에서 그 커뮤니티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막 심심할 때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막 해시태그에 자기가 히키코모리다라고 이렇게 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공동체,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극복한 분들이 그분들의 일자리도 되고 약간 저는 약간 상담 쪽으로 뭔가 같은 그러니까 우울증도 겪어본 사람이 알고 히키코모리도 겪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약간 그런 숨어 있는 좀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 게 그런 사회 그 국가의 그 임무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약간 상담 이런 업무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상주처럼 그래서 그분들한테 약간 찾아가는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분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상호작용은 한다고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분들한테는 일자리가 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제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구제되는 방안이 됐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그 논문을 그렇게 썼어요. 이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라든가 이 극복을 했는데 극복을 한 친구들이 경력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경력직을 뽑는다는데 어디 경력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의 저는 학문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회에 공헌하는 학문이 아니면 좀 의미가 좀 떨어지는데 호기심이다. 학문은 자기 그 학자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이지 저는 일본의 그 고마운 되게 감사한 감정이 있고 또 싫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 하나가 저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도 교수님이 야 학문하는 목적이 뭐냐? 예, 사회에 공헌하는 공부를 해. 그게 남는 거야. 저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이 뭐냐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연구를 하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7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열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 되자마자 저는 한국의 그 공무원 능력 지금 현재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떼는데 몇 분 걸리십니까? 혹시 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요 5분 안에 끝나요. 5분이 뭐야? 3분 안에 끝나고 이야기하자마자 빼버리는 또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다른 나라는 2주 걸려요. 한국은 잠깐만 계세요. 3분 안에 나와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저는 외국하고 교섭을 하는데 한국의 실력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공무원 7년 동안 공부하고 5년 동안 떨어져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면서 예전에 야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나 해. 저희 90년도 초에는 그랬어요. 할 거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했거든요. 예전엔 지금은 두 문제만 틀려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5년 이상 공부하고 이제 어른들 세대의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들하고 하면요 스킬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를 빠르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 5년 동안 뭐랄까 독서실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냐 뭐 되게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걔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빨라지고 친절해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문을 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을 존재감이 있이 만들어주는 것. 이제 그게 제 목표고 아까 우리 학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극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냐. 시골에 지금 많이 비었다며 시골 좀 불러줘.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행동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완벽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 있다. 좀 실패를 해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튼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행복합니다. 네네네. 저도 오늘 그 은둔형 외톨이 그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일본 여행 갔을 때 되게 답답했던 게 다들 은행에 줄을 진짜 이만큼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들 뭔가 종이 통장을 들고 있고 이거 어디 입금해야 된다. 난 이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좀 카드가 여러 개를 쓰는데 전국대표를 쓰면서 카드를 여러 개를 쓰는데 저는 어떻게 집으로 배송 오면 그 배송도 뭐 길게 걸리는 게 아니라 2, 3일이면 와서 카드 뭐 오늘 이거 맞아요, 쓸까? 맞아요. 그럼 내일 디자인이 나왔네? 이거 되게 이쁘다 하면 사거든. 카드 신청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일본은 뭔가 우리보다는 이렇게 아까 왕따 문화가 아예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놀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히키코모리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했는데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있는지 몰라서 아까 인구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고작해야 뭐 10,000명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광주시에만 해도 그렇게 인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통계가 잡혀야 되고 그 통계를 근거로 뭐 논문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분들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잡히지가 않고 있고 광주광역시 자체에서도 약간 강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빨리 통계가 잡히고 해야 이렇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이고. 잡힐 때도 멘토링처럼 아까 그 15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극복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요즘 SNS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뭐 게더타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를 영천이나 충주나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지방이긴 하지만 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도시가 있지만 거기도 점점 소멸되고 있고 청년들 유입도 없고 내부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사회적 센터가 없다 보니까 내부 주민들끼리도 뭐 예를 들어 어느 통장이 모집이 안 된다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잘 되면은 뭐 은둔형 외톨이끼리도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을을 살리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한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해줄 게 많아요. 꼭 서울에만 있다고 이제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 여학생들이 서울에서 사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뭔지 알아요. 그런데 지방 소멸이 되는 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서울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방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들으면 15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공무원 초월급이 150만 원이거든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았어. 아무튼 10년 살았는데 적응은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는데 나이가 이제 35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이제 지방 소멸의 그 논리가 그래요. 지방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지방이 소멸하면 도시도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청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인구가 그래도 서울에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데 35살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오니까 여기 시골에도 이제 남자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망한다. 그래서 자 시골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시골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차 산업 해가지고 6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 체험형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3억 막 해줘.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지방이 없어지면 자기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년들 온다 그러면 양손을 들고 도와준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학생들이 몇 명 모여 있으면 또 소문이 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한다 그러면 소문이 안 나는데 여학생들이 몇 명 모여서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원 정책들이 되게 많다는 거. 또 그리고 우리
이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그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좋은데요. 예, 꼭 서울에서만 취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골에 지원되는 건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그 검색 능력이라든가 글 쓰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히키고모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그런 공헌할 수 있는 일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국가에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예, 의미 있는 뭐 저는 아무도 없어서 또 되게 나 혼자 떠든다 끝낼까 싶었는데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의 또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네네네 우리 운디 여사님 네네 네, 제 학생입니다. 네네네. 저 루터대 20학번 박은주입니다. 아까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시골에만 있다, 뭐 지역 직업을 창출한다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특성,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창출한다면 내가 이 분야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내가 농촌 분야에 관심이 있어. 농촌. 그다음에 요즘에는 시골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 힘이 없으시니까 또 농기구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직업을 창출한다면 더 많은 또 활기차게 그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또 돈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을 얻으니까 기쁘고 그런 생활 속에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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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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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다양한 성공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거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니드 네. 이거를 그리고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네, 잘할 네, 수 네, 있는 네, 네. 시골에 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시골에 가고 싶어 하지만 누구는 또 도시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어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예. 다 했는데 혼자 남았네요. 어떻게? 네, 소감 네, 하고 저희 끝내시죠. 아이고 저희 뭐 네. 네, 다 했는데 한 명만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저는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부 21학번 네. 학생이고요. 들으면서 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막 정도가 또 다르잖아요. 또 저도 막 학생 때도 그랬고 좀 힘들 때마다 그냥 좀 약간 숨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벼운 정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예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한 곳에 정착돼서 그렇게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도나 척도에 따라서 또 정책 방향을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적은 수가 모여서 지금 했는데요.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이 주제로 연구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따가 제가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저희 그 발표 부족한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